자, 저번 시간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유형까지 했고요. 오늘은 평균값 정리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정리가 또 나오죠, 그렇죠? 정리 우리가 맨 처음에 뭐 배웠었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걸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해요. 조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했던 건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시작값과 끝값이 다르면 중간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오케이? 그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이값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여기 두 번째 정리고 세 번째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좀 많이 제목이 이게 축약이 된 말이에요. 평균값 정리의 의미는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다른 말로 평균값이죠. 시작값과 끝값을 연결한 시작값과 끝값의 평균값. 이 우리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값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이 요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언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1번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서 세 번째는 미분 가능까지 하면 이 미분 가능 앞에는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양 끝점에서는 접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멘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닫힌 구간에서 전부 다 함수값이 빠짐없이 다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연속으로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미분 가능까지 하면 접선의 기울기랑 처음 점과 끝점의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없을 수 없다.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몇 개 존재하는지 몰라요.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어. 함수의 모양에 따라 달라. 근데 최소 1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뭐 1,1에서 시작을 해서 뭐 3,3으로 끝났어. 이렇게 어떤 함수가 1,1에서 시작해서 3,3으로 끝났는데 요게 끊어지지 않고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간 어떤 함수가 있다면 1, 3에서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 오케이?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1개 이상 있다 이겁니다. 요런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최소로 1개 가진다는 거야. 최소로 1개 가질 때는 어떤 경우냐면 함수가 요런 식으로 생겼을 때입니다. 이러면 한 점에서만 접선의 기울기랑 처음 끝 평균 변화율이 같아요. 무한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무한히 많은 경우는 바로 함수가 이 직선 자체일 때입니다. 그럼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도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요 양 끝에 평균 변화로 같아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요한 건 몇 개가 아니야. 몇 개가 아니고 없을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 갔니? 이거 다음에 있는 거야? 다음에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여기 지금 맨 앞에 롤의 정리가 있는데, 롤의 정리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똑같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러면 A, B에서의 여기가 뭐다? 써놓을게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값 이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요 C는 시작값과 끝값 사이에 있는 어떤 C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C가 요 구간 안에 없을 수 없다. 최소 하나, 한 개 이렇게 존재한다. 이걸 평균값 정리라고 합니다. 평균값 정리에 의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C가 존재한다. 이 식이 뭐라고? 평균값과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롤의 정리는 뭐냐?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인 경우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인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0인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없을 수 없다. 오케이? 요거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조금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특별한 케이스, 평균 변화율이 0이 된 케이스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니? 자, 평균값 정리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롤의 정리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0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 값과 끝 값의 함수 값이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평균 변화율이 0이 될 테니까. 아시겠죠? 네. 의미는 이런 거고 문제는 평균값 정리가 착정하고 나오면 못 푼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버뜩으러나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이게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수학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평균값 정리랑 치환적분이랑 삼각방정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평균값 정리 어려운 거 이제 안 나오고요. 삼각방정식 안 나와요. 오케이? 미적분과도 조금 심플한 것만 나옵니다. 치환적분도 어려운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상위권 애들이 물어보든 어떤 최상위권 애들이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무슨 말이냐? 남아있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귀여운 애들만 남아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애들만 남아있어요.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값을 구하여라. 롤의 정리는 F'C가 0이 되는 C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애 찾을 수 있나요? 미분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 미분한 애를 어느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만 찾아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구간에서 찾으란 얘기는 뭐냐? 요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다 하고 지금 얘가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 여기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요 구간에서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하면은 요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미지수 먼저 구해. 그 다음에 미분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롤의 정리가 뭔지만 알면 된다. 선생님, 롤의 정리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곤란한 거죠. 오케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일단 처음과 끝에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의 값을 구해라. 처음에 뭐 한다고? 평균 변화율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 변화율은 자, 2 빼기 0, x의 증가량분의 f2 빼기 f0입니다. 오케이? 요거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이에요. 아시겠니?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미분을 한참 하다 보면 접선 구하고 극대극소 구하고 극값 구하고 막 최대 최소 구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평균 변화율이 너무 초보 단계의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외려 공부를 막 열심히 한 친구들도 평균 변화율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한 거죠?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맨날 리미트 구하고 뭐 접선 구하고 미분하고 극값 하다가 평균 변화율이 뭐야? 라고 하면 네? 그거 알았던 것 같...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골고루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 거 까먹지 말라고. 알겠어?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영아, 대답해야지. 숙제를 띄엄띄엄 하면 안 한 거 까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평균 변열이고요.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여기다가 2는 거에서 엮는 걸 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다 3는 거에서 엮는 거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야? F'C라는 건 쟤를 미분한 거에다 C를 넣은 거야. 그럼 2C겠지. 저거 미분하면 2X니까요. 요거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니까 얘는 3C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숫자래니까 3 넣고 0 넣고 뺀 거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요거다 해서 C를 구할 수 있겠죠? 시행하는 방정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C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항상 요 구간 안에 있는 애만 답으로 취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정의가 평급 정리라고 하는 게 그거니까. 요 사이에 그놈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0하고 3 사이에서 이 평균 변화하고 접선의 기회로 같아지는 x값이 몇이야? 라고 물었는데 7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 사이에 있는 애 중에서 물어봤는데, 그쵸? 그럼 사이에 있는 애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니? 평균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답을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 평균값 정리가 항상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렇게 문제에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이 단어가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지? 라고 하다 해설을 딱 펼쳤더니 평균값 정리? 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보통 이렇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를 안 나오기 때문에 잘 평균값 정리 잘 외워두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써있죠. 평균값 정리는 이거고요. 롤의 정리는 여기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저기 뭐 책에 보면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증명 나와 있는데 증명 몰라도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평균값 정리를 증명한 것이다. 네모칸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 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넘어가시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죠. 극대극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사실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극대극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요 책에 맨 처음부터 달려온 거예요. 극대란 무엇인가? 극소란 무엇인가? 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하려면 또 마지막 빌드업이 있는데 증가감소예요. 증가감소. 함수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오케이? 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면 그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증가하는 중이다. 함수 값이 커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구간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증가감소라고 하는 건. 오케이?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그 구간에서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직선은 이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곡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증가하는 거는 요런 모양으로 증가하는 거랑 요런 모양으로 증가하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감소하는 것도 요렇게 감소하는 거랑 요렇게 감소하는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자, 여기는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증가입니다. 방향은 x가 증가하는 방향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x가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겁니다. 이때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랑 여기는 어때? x가 증가하고 있는데 y값은 감소하고 있죠. 그쵸? 근데 감소하는데 얘는 요렇게 감소하는 애랑 요렇게 감소하는 애가 붙어있는 놈이에요. 여기는 x가 커짐에 따라 y가 증가합니다. 근데 얘는 요런 모양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구분 지금은 할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선생님이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걸 사용할 것 같아. 오케이? 선생님이 나중에 사용할 거라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실수 x1, y1에 대해서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우리가 그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면 감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이 다음이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거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거 원래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빼기 해봐야 돼요. fx2 빼기 fx1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는 좀 더 쉽게 증가와 감소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면 요 구간, 요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것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면 감소하고 있으면요. 이 중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요. 다 음수가 나올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fx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그림 놓고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감소 중이면 접선의 기울기 음수겠지. 근데 왜 이거를 미분을 배운 다음에 하느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이걸로 못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배운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합니다. 오케이?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전부 다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함수의 증가감소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책의 이름이 뭐야? 미적분이죠. 그렇죠? 미적분은 두 가지죠. 미분하고 적분입니다. 오케이? 미분은 그래프의 개형을 조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적분은 뭐냐? 적분은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넓이를 구한다, 길이를 구한다, 부피를 구한다 라고 할 때 적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미분은 이 별량의 변화하는 추이를 알아보는 겁니다. 미분을 배워서 어디다 쓰냐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겁나 막 난리 났잖아. 지금 막 덥다고 온도가 올라가서 뭐 북극에 뭐 남극에 북극은 얼음 다 녹았다 그랬나 벌써? 남극의 얼음이 이제 녹으면 이제 서울이 수영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여름마다 이제 바캉스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아냐고 과학자들이.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마지막 점에서의 증가하는 추이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미분입니다. 오케이? 수학적 기술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 몇 도 되겠는데?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 몇 도 되겠는데를 예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그건 모르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올라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수학적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내년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성적의 추이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이 그거의 시작이 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분이라고 하는 건 추이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야. 내일 온도, 응? 1년 뒤에 우리 서울의 인구, 뭐 지구의 온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예측하고 싶어서 생겨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항상 앞일을 궁금해 하거든요. 미분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학에서는 미분에서 증가감소 조사할 수 있다.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다음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하시오. 3차 함수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미분을 이용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2차 함수는 그래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감소, 여기에서는 증가죠. 그렇죠? 2차 함수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두 개. 여기에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냐고. 3차 함수 어떻게 배웠어?
안 배웠죠, 그쵸?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참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를 알려주려고 빌드업을 미분까지 해온 거예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3x제곱 더하기 6x인가요? 인수분해 합니다.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안 되면요? 산수 틀렸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오케이? 다시 계산해 봅니다.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다 세팅해 놨어요. 두 번째, 인수분해를 했으면 그림을 그립니다. 미분한 이차함수 그림 그릴 수 있나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차함수 해놔야 되는 거. 오케이? 공통수학 1, 2가 수능에 나오냐고? 당연히 나옵니다. 수능 범위는 대수부터 아닌가요? 이거 나옵니다. 인수분해 한 거 그릴 수 있나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리기 쉬워요. 표시하고 0 아니죠? 마이너스 2가 왼쪽이죠. 그쵸? 마이너스 2, 0 이렇게 해놓습니다. 다음 부호 표시합니다. 무슨 부호? 저 f'x의 부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고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랑 0을 기준으로 해서 f'의 부호가 조사되면 f의 증가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언제 증가한다고? f'이 양수일 때 f가 증가. 증가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f'이 마이너스면 f는 감소예요. 감소면 어떻게? 내려갑니다. 근데 3차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연결된 채로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에서 배운 거 다 써먹는 겁니다. 다음, f'이 다시 양수가 됐으니까 f는 증가해야 되는데 3차 함수는 연속이니까 이어진 채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증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는 감소, 0에서는 증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냐고? 이렇게 뾰족할 리가 없잖아. 왜냐하고 얘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 곡선이 부드러운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미분 불가능한 점, 이렇게 뾰족한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3참수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알았어? 미분을 가지고 알아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순간에 접선의 길이가 잠깐 0이 되죠. 그쵸?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요 지점을 우리가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요 포인트를 극소라고 해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여기 최소값이라고 하죠. 그렇죠? 최소. 이렇게 되면은 최대죠. 그렇죠? 극대라고 하는 건, 극소라고 하는 건 그 근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 근방. 그 근처에서 제일 큰 값을 극대라고 하고요. 근처에서 제일 작은 값을 극소라고 하는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접선의 길이가 0인 지점 중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가 극소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미분한 걸 가지고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요것만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여기 단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1번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요렇게 이거 뭐야 이거? 요렇게 표로 해놨죠. 그쵸? 요거 여러분들이 그려서 이거 그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려요. 요거를 이름하여 증감표라고 합니다. 증감표. 그리는 방법. 미분한 놈이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씁니다. 옛날에 여기다 점점점점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c라고 해놨는데 임의의 상수란 뜻이에요. 점점점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x 밑에는 f'x 밑에는 fx 쓰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뿔 이렇게 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연산 숙제 내주면 그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 표를 그려야지 우리가 함수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 오케이? 여기 포인트는 접선의 길이가 0인 건데 당근 0이니까 나중엔 좀 안 쓰게 되는데요. 뭐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플러스면 위로 가게 화살표, 여기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가게 화살표, 여기가 플러스면 위로 가게 화살표,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하여 극대에서의 y값 극대 사이시오 넣어야 됩니다. 극대값 구해서 써주시고요. 오케이? 여기를 극소에서의 y값 극소 값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증간표를 완성하게 되고요. 증간표를 완성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에서의 4거든요. 그럼 여기가 y좌표, 여기가 0,0이네. 그럼 x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띵띵띵띵 4다라고 좌표축에다가 그래프를 옮길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목표가 이제 우리 이과가 아닌 확통까지만 배운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제 얘들한테 여기까지는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목표가 문과의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할 수 있다. 이게 교육 목표예요. 뭔지 알겠어? 이과의 경우에는 다항함수와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할 수 있다. 이게 교육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지금 끝까지 온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3차함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몰라. 사실은 이 3차함수가 모양이 좀 여러 개거든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지는 미분해서 증간표를 조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분합니다. F'은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6, x 더하기 9. 어머. 그 다음에 인수분해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인가요? 마이너스 3인가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뭐야? x 플러스 1인가요? x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미분한다. 인수분해한다. 두 번째는 얘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요걸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미분한 게 2차인 건 그릴 수 있지만 4차 미분하면 3차잖아. 3차 미분한 거 인수분해 이렇게 해놓고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3차까지만. 자,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되죠? 위로 엎어져 있어요. x절편은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 다음 뭐 한다? 부호조사. 요거 요쪽에다 쓸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호를 조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잘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은 감소니까 어디로 가야 돼? 아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플러스인 부분은 위를 향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 연속이래니까. 3차 함수 연속이래니까. 그러니까 여기 끝난 데서 이렇게 이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 물론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0되니까 약간 커브를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줘야 되겠구나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갑니다. 여긴 다시 마이너스 됐으니까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게끔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극소값은 극소는 f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극대는 f의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니? 이해돼? 이걸 우리가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조금 뭐 서두른 감은 있지만 그래프 전까지 그리고 그래프 조금까지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숙제 문자에다가 연산 어디까지 하는지 적어 보내드렸는데 일단 거기 연산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책에 있는 문제랑 좀 더 복잡한 4차 함수 그래프 같은 거 그려보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